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하루 늦었지만 이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던 머리가 다 날라갔습니다. 네, 날라갔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약간 그, 과하게 잘라가지고요. 기부하려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냈더니, 저 전역할 때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군인 수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고 오늘 왔습니다. 모자를 쓰고 왔고, 아, 일단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울산하고 수원 경기인데요. 근데 뭐 다들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하던 데랑 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북 하나 가지고 이제 다른 데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원래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모니터가 두 개 있어야지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 가지고 그리지 못할 것 같고요. 드리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보시면 이해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뭐 여기로 여기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잡설이 길었으니까 이제 빨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울산하고 수원 경기가 전 나름대로는 그래도 두 팀 다 이제 준비한 것들을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역시 그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들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특히 좋아한다고 하는 팀들이 보면 이제 최근에는 제가 좀 이렇게 즐거워하는 팀들이 울산, 서울, 그다음에 포항 요 정도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북도 좋아했었고 강원 FC 제가 되게 좋아했어. 김명수 감독님 계실 때.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좀 이승우 선수가 또 인터뷰했더라고요. 뭐 전술적으로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아주 깊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도 그거 이제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축구들이나 공격적으로 나서는 축구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경기 한 경기 제가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리뷰할 때마다 특히 서울 팬들이 최근에 많이 그러셨는데 이거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제 친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못 참을 것 같다. 이거 막 당신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참았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도 항상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 잘하면 축구를 잘하는 팀은 언젠가 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이번 경기에서 전반에는 0대0으로 끝이 났고 후반전에 이제 두 골을 넣게 됐고 그 수원 하나가 쫓아오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경기가 끌어간 것처럼 보이겠죠. 예, 그런 경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울산은 당연하게 승리 얻을 경기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 수원은 마지막까지 힘을 쏟았다. 그 얘기는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힘을 쏟았다고 해서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오늘 이번 경기 만약에 무승부를 거뒀다. 그럼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좀 운이 따랐다고 경기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가끔 더러운 얘기로 많이 드리는데 그 캐스터께서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방구가 잦으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그 90년대 기억이 있는데 그 결국에는 울산은 지금 이 K리그 전체에서 가장 자주 방귀를 뀌는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서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보기에 바코가 특히 아쉽습니다. 바코가 해결만 해주면 늘 편하게 갈 거예요. 근데 바코가 너무 잘 만들어 놓고 슈팅도 항상 너무 구석을 노려가지고 쳐다보니까 들어가면 원더골인데 이제 빗나갈 때가 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조금만 더 결정력이 올라오면 제가 보기에 울산을 막을 만한 팀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작정하고 내려서 뚫으니까.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어, 울산 상대로는 이번 경기가 좀 내려섰잖아요. 내려섰고 두 점 실점한 다음에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죠, 사실은. 왜냐면 공격 전개에 그렇게 자신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뛰고 압박하고 싸움은 잘해요. 싸움은 잘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꽂아넣지 못하는 팀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포항전 리뷰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결국 득점은 세트피스에서 나왔고 그 세트피스 실점이 매 경기 두 골, 세 골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10번이 오면 한 골, 두 골 들어가는 게 축구인데 10번까지도 좀 너무 많이 갔네요. 어찌됐든 결정적인 기회가 5번 오면 한 골이 들어가는 건데 수원이 매 경기 결정적인 찬스를 5번 잡고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사실은 좀 그래도 경기가 조금 되게 보기 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좀 해설위원들 이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도 듣다 보니까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리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생각할 때도 있고 야,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지금 성함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종봉 해설위원님인가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봤는데 진짜 맥도 너무 잘 짚으시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역시 선출이 이 해설을 하면 저런 좋은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너무 잘 느껴가지고 좀 많이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해설을 들으면서. 근데 그때 정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원이 참 못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근데 공격에서 세밀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완전 내 마음, 완전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공감하면서 많이 봤는데 오늘 경기도 그렇게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쭉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표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면서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어? 왜 이러죠? 이제 나오네요. 음. 어이구,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 장면부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면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울산이 솔직히 말하면 오픈 플레이에서 좀 득점이 많은 편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에서만 득점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런 패턴 플레이들을 좀 시도하는 건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어, 짧게 평가하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요게 좋았던 이유는 울산이 쉽게 가려고 그러면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많이 터지면 되게 편하게 가요. 왜냐면은 그 수원 같은 경우도 경기를 어렵게 풀었지만 울산 상대로 딱 세트피스 한 골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울산도 굳이 이 오픈 플레이에서 어렵게 만드는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기회를 이렇게 쉽게 만들고 한 골 들어가면 편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울산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건 어떤 이런 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게 좋으니까. 네, 여기 하나 있었고요. 이거는 여기부터 보셔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지금 여기서 섬세하게 나가요. 쉽게 앞으로 안 나가고, 그죠? 무리 안 하죠. 이제 공을 돌리는데 좌우로 엄청 흔들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바코가 앞에다가 억지로 패스를 찔러 넣질 않아요. 여기가 지금 보면 되게 지금 마우스가 아마 커서가 안 보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안 보이시죠? 이 바코 말고 이 레오랑 지금 누구죠? 어, 누구지 저거? 설영우 선수인가요? 어찌됐든 이 앞쪽에 있는 두 명 선수 있는 쪽에서 황재현 선수까지 해가지고 이쪽이 수비 라인이 좀 예쁘게 서 있죠. 이 사각형 모양을 잘 유지하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억지로 공을 투입하면 공 뺏길 경우엔 역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울산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공격 안 하고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도 보면 계속 놓고 돌립니다 공을. 그러니까 지금 김영건 선수도 널려다가 안 내고 널려다 안 내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돌리는 것처럼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보면 그 수원은 잘하고 있죠, 수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압박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제가 한 8분째부터 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분째 공을 안 뺏기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제 나올 건데 반대로 가야 돼요, 이제. 지금 거의 1분째 공을 안 뺏기고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더 가야 되나? 1분 30초 거의 다 돼가네요. 여기서 나올 텐데, 자, 지금은 어떠세요? 좀 아까랑 느낌이 달라진 게, 이명재 선수 지금 마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지금 공잡은 이명재 선수 쪽에. 그래서 지금 여기 황재환 선수가 끌고 들어가니까
이쪽에 지금 중앙 쪽에 크로스각이 다 났죠. 레오 쪽도 이 불투이스랑 민상희 선수 사이에서 들어갈 수 있고 엄원상 선수도 공 돌리는 동안 안쪽으로 들어와서 불투이스 뒤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뭐 의미 없이 줄 데가 없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금 이제 감독이 박수를 치잖아요. 지금 이거 벌써 보면 이명재 선수 크로스 할 때 이 앞에 움직이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규성 선수를 막고 있는 이 이종성 선수가 측면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이규성 선수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비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좌우로 계속 흔들고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조직이 완벽했던 조직이 한번 깨지면 이렇게 위협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울산이 공격을 이제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대가 이렇게 촘촘하게 수비를 프로팀이잖아요. 저 상대도. 프로팀 상대로 내려서면 원래 공격이 힘들다. 근데 울산처럼 공을 잘 돌리고 이게 깨졌을 때를 잘 이해할 수만 있으면 이런 위협적인 공격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 되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상당히 좋아 보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 장면도 좋았는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형태가 깨지기 시작해요. 장호익 선수가 이명재 선수를 잡으러 나오는 순간 이 지금 이 장호익 선수가 빠져나온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이 레오나르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측면 공간. 앞쪽에 측면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제 그림을 참 그려드리면 좋을 텐데 이게 방법이 없나? 어, 잠시만요. 야, 이 텍스트밖에 못 넣네요. 시각화, 시각화 없어요. 마우스 제스처? 뭐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해볼게요. 어찌됐든 지금 장호익 선수가 딸려 나온 측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돌리면서 흐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 지금 황재현 선수 쪽에 긴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건데 여기서도 좋은 게 바코가 이제 개인기랑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잘 보시면 전방 압박 시도하고요. 바코가 끊은 다음에 이동하면서 이 사이 공간 레오가 지금 이 두 명 수비 두 명 사이로 보이니까 여기다 밀어넣고 황재현 선수도 반응이 좋은 게 여기 서 있었으면 사리치가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받으니까 여기서 이런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코가 마무리만 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게 이런 장면. 침착하게 너무 잘 돌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게 있었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이 장면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수원이 전방 압박은 늘 잘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규성 원터치로 그냥 끌고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제 다들 생각하시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설령우 슈팅 잘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설령우 선수가 이렇게 맘대로 때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왜 이걸 못 도와주고 불투이스가 못 달려드냐면 이기재 선수가 이쪽에 나가면은 아마 설령우 선수가 아니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설령우한테 붙으면 오른쪽에 있는 엄원상한테 들어가겠죠. 불투이스가 빠지면 아마 레오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황재현 선수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물를 수밖에 없고 공간을 주니까 마음껏 슈팅이 사실은 울산이들을 상당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수원 얘기도 같이 드릴 건데 지금 옆에서 뛰어주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레오도 뛰고 황재환도 뛰고 엄원상도 다 이 위치를 달리해가지고 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긴 드릴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좋았던 거 또 이것도 참 좋죠. 공격 위치가 설령구 선수 쪽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가지고 측면 쪽을 다 끌어당겨 놓고 여기서 단번에 반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명재 선수가 또 풀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풀백에서 풀백으로 공격 숫자 늘리는 거를 하여튼 울산은 잘합니다. 이게 지금 원두재 선수가 배치된 효과인데
원두재, 김기희, 김영건 선수가 3명 3백 형태로 변형 3백 형태를 쓰니까 뒤가 충분히 숫자가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풀백들이 전진시키는 형태를 쓸 수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옆에 줬어도 되는데 레오가 생각이 좀 많았어요. 멋있는 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좋았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쓴다 이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도 이제 여지까지 수비 뒤를 많이 노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비 앞쪽에다가 투입시키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비교 드리고 싶은 장면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건데, 수원이 역습 나올 때 좀 아쉬운 게 늘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역습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좁은 데서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보면 수원이 나름대로 잘 나와요. 여기까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장면 나갔을 때 그 정해설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패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수원하고 울산하고 역습이 다른 게 뭐냐면 움직임이 없죠. 아까 생각해 보시면 울산은 이 뒤를 파요. 김기희 선수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오현규 선수가 이걸 이렇게 가봐야 하등 쓸모가 없거든요. 위치를 바꾸긴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괜찮았던 게 이제 이렇게 바꾸긴 하는데 여기로 가면 측면으로 가는 거니까 중앙 쪽에서 사실 움직여야 제일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위치에서 뒤로 돌 게 아니라 오영규 선수가 설영호 선수가 빠진 쪽으로 측면으로 아예 빠져서 김기희 선수를 데리고 가든가, 그러니까 이쪽 지금 한국조선해양 써 있는 이 광고판 쪽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됐으면 여기서는 지금 김기희 선수 이 44번 써 있는 그 등 뒤쪽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속도가 확 죽어요. 앞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울산 선수들이 한결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원두재 선수가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인수인계가 돼요. 설영우 선수 측면으로 나가고 원두재 선수가 여기 지금 만화부를 잡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이쪽 이정성 선수 들어오면서 뭔가 나오는 건데 지금 숫자가 충분히 확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나갈 때를 보시면 이때 4시였거든요, 사실 수비가. 그러니까 이거를 4대3으로도 4대3으로도 역습에서 충분히 속도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5명으로 이규성 선수가 내려오고 본인들도 올라오지만 이명재 선수도 내려왔죠, 같이. 그래서 숫자가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엄원상까지 내려오면서 숫자가 충분해졌습니다, 벌써.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포항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이 안 되면 이제 수원은 그냥 측면으로 가버리거든요. 이게 그나마 만화부 쪽에 잘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크로스 아쉽습니다. 늘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이가 뭐냐면 울산이 공도 잘 돌리긴 하는데 수원도 곧잘 돌리거든요. 그리고 전방 압박하고 싸움하는 거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울산이 아주 싸움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공을 되게 잘 돌리는 거지. 싸움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공격에서 만드는 거에 완성도 차이가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울산은 한두 번 좌절되고 찬스를 놓치더라도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니까 그 중에 이제 골 들어가면 경기가 편해지는 거죠. 근데 수원은 이제 좋은 찬스가 있는데도 명시적으로 아무도 실수를 안 했어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공을 뺏긴 것도 아니고 이상한 데다 찬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격이 답답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공간으로 뛰어야 되고 먹는 것들 그런 어떤 중요한 데서 움직이는 판단력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공간을 내가 먹어야 되고 이 공간을 먹으면 연쇄적으로 우리 팀이 여기를 먹어야 되고 약간 이런 어떤 축구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릴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요. 공격진 가서. 마지막 그 공격점에서. 이제 파이널 서드라고 하잖아요. 거기만 가면 하여튼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에도 나오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음, 그다음에 뭐지? 이 전쟁면인가? 아,
이것도 제가 무슨 설명드리고 싶은지 알았어요. 자, 요 장면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중앙이 빡빡하게 몰려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크로스를 주로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울산은 이걸 적절히 좀 섞어 쓰는 게 중앙 쪽에 지금도 잘 보시면 황재환 선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레오가 내려오면 이쪽으로 레오가 빠져주니까 민상기 선수도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황재환 선수가 이걸 같이 올라가면서 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어디가 열려 있냐면 장호익 선수랑 민상기 선수 쪽이 열려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그 위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드리블이 나오는 거예요. 앞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전 여기서 때렸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엄원상이 때렸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페널티 박스 근처 와가지고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는 시도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만들어내고 여기서도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땅볼로 투입해 버린 다음에 얘가 등을 달지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움직이면서 뭔가 만들어가죠. 까다롭게 만들잖아요, 벌써.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수원도. 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 역습 장면도 하나 적어놨는데, 이 장면인데, 이것도 단번에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는 또 2대2가 되니까 아무래도 레오가 1대1 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 뭔가 마무리하고 오는 게 확실히 수원보다는 좋고요. 그다음에 이 장면도 아마 역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수원을 막 못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압박당하기 시작하는 건데 되게 잘 만들어요, 나름대로. 여기도 투입해서 측면 나가고요. 지금 이종성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리치가 중앙에 도와주고 이게 이종성한테 들어가면서 풀립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리치 쪽 움직이는 사람 앞에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잘 나와요. 그죠? 이게 유니폼 색깔을 바꿔가지고 흰색이 울산이고 파란색이 수원이었다. 원래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도 믿지 않으시겠어요? 울산이 후방 빌드업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도 보면, 골대 앞에 아무도 부담 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김건희가 나와서 받으니까. 류승우 선수도 뒤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도 측면에서 움직이지 중앙 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거리 슛이 나오죠. 물론 중거리 슛 잘 때렸지만 좋은 시도였지만 이게 여기서 나올 게 아니라 이쪽을 좀 허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도 이 장호익 선수 쪽에 들어가면 류승우 선수가 여기를 앞으로 움직여서 김영권 선수랑 이명재 선수 사이로 움직여서 앞에서 공간에서 공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김건희 선수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거나 하프스페이스 쪽을 이용하라는 거죠. 공간 쪽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다 외곽에만 서 있으니까 사실은 중거리 슛도 이렇게 뭐 강력하긴 했지만 사실은 조현우 선수가 이런 것들은 반응하기가 좀 낮잖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야 지금도 아무도 실수 안 했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 기량에 맡기는 느낌이에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K리그 선생님들 지도자 선생님들 갖고 인터뷰하고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공격은 오히려 너무 빡빡하게 짜면 그 공격수들이 이제 창의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뭐 외국인 선수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있고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창의력을 제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시킬 때도 수학 공부를 시킬 때 공식을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법은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수학이 늘죠. 그냥 맨땅에 야, 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봐 이러면 안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려주고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간이 난단다 이런 걸 설명해 준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울산도 보면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레오 같은 경우는 좀 드리블도 많이 치고 바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탁 짜여진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들끼리 이제 보면서 눈빛 맞으면 움직이고 막 서로 어떻게 할지 알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수원은 진짜로 너희들 알아서 해요. 그냥 어떤 지도를 많이 안 해주신 느낌이에요. 그냥 아 공격수들이 잘하고 개인 능력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에 맡겨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편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플레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뛰어준다거나 내가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끼가 되어줄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절대로 수원이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경기력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경기력은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골이 많이 안 나고 골이 많이 안 나오면 승리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점을 안 하고 하더라도 이게 이길 수 있는 팀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 같은 팀들은 사실은 최용수 감독님 스타일을 알고 굉장히 수비를 강하게 걸고 역습을 전개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거의 플랜 A에 몰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그 팀을 저는 오히려 수원보다 조금 더 성적이 잘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강원은 그 어떤 플랜 A가 강한 대신에 역습으로 나온다 할 때는 진짜 짜임새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짜임새 있게 나와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지고 있고 내려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럼 뭐 발샷 넣고 뭐 안 되면은 케빈 넣지 뭐. 그래서 그때는 크게 간다. 그런 어떤 이 상황마다의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들만의 대처 방법이 있는 상황이라서 훨씬 어떻게 보면 수원보다는 정해진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고, 이제 또 최용수 감독님 스타일이 이제 잘하는 선수, 잘 먹히는 선수 있으면 그걸 잘 살려주시니까, 최근에 뭐 양현준이 워낙 좋으니까 그쪽을 잘 살려가지고 최근에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수원이 공격을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병근 감독님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90분 동안 잘했고, 열심히, 다 맞습니다만, 다 맞고 저도 동감하는데, 근데 지금 같이 하면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됩니다, 공격을.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면도 제가 좋다고 적어놨네요. 레오랑 설령우라고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지? 요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아닌가? 아니, 넘어가죠,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요 장면도 제가 너무 좋다고 수원을 적어놓은 건데 지금도 전환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방향 전환이.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사리치가 이거 원두재 선수처럼 내려와 있잖아요. 불투이스랑 이 민상현 선수 사이로 내려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울산처럼 그러니까 지금 수원이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기재 선수가 공격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위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번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도 지금 약한 게 마나보 쪽에 들어갔어요. 근데 도와주질 않아요, 아무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둘 사이에서 뭘 하겠어요. 지금 보면 페널티 박스 안에는 많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크로스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오고 싶으면 이기재 선수뿐만 아니라 여기가 3대 2니까 한 명 정도는 더 도와줘서 여기가 뭔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사실은. 여기 아쉬웠고요. 요거는 이제 울산은 항상 잘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명재 선수가 저는 많이 돋보이더라고요. 크로스가 워낙 좋은 선수고 왼발이 좋다 보니까. 아이고, 왜 여기 갔어? 아닙니다. 잘못 눌렀어요. 이 장면도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지금도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명재 선수가 판단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장호혁 선수가 바코를 잡느라고 앞쪽으로 전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장호혁 선수가 서 있어야 되는 민상기 선수 가로 옆에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대를 뛰는 거예요. 못 잡아요, 이거. 장호익 선수가 원래 지키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울산 선수들이 처음에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엄은상 선수 쪽에 넘어갔던 크로스를 생각해 보시면 이명재 선수가 내 앞에 누가 없구나를 인식하니까 그때는 얼리 크로스를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쪽에 류승우가 붙어 있긴 한데 장호익이 받고 따라가느라고 벼 있네 싶으니까 이번엔 2대를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울산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지금 네오한테 들어가잖아요. 벌써. 이게 잡히긴 했는데 이런 찬스가 언제 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정해설위원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측면을 잘 허물었을 때의 장점은 이제 이렇게 허무니까 누가 나와요? 지금 벌써 여기 민상기 선수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가 mill어요? 이게 원래 4명이 막던 공간을 3명이 막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순간적으로. 장호익 선수가 요 앞에 있으니까 지금. 유승우 선수보다도 앞에 있잖아요.
완전 레오가 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사리치가 잘 내려와서 황재현 선수를 가려주긴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따지고 보면, 지금 멈춘 장면 잘 보시면, 이게 레오 슈팅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규성 선수 발 앞에 득점 장면처럼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골 아닐까요? 이규성 선수 앞에가 완전히 비었어요. 왜 비었을까요? 사리치가 황재현 잡으러 가느라고 빈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연쇄작용인 거예요. 바코를 따라간 장호인. 그러니까 장호인 선수가 틀렸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장호인 선수가 딸려 나갔어. 그럼 선수가 빠진 공간으로 이명재가 들어가고, 이명재가 들어가니까 장호인 선수 빠진 공간에 민상기가 배로 나오고, 민상기가 빠진 공간에 레오가 있으니까 그쪽에 패스가 들어가고, 민상기 선수가 장호인 선수 마득으로 간 공간에 불투이스가 들어오고, 그 공간에 황재환 선수가 들어가고, 사리치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규성 앞에가 완전히 빈 거죠. 연쇄작용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줬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마나부가 또 따라 들어오긴 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득점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첫 골 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산은 정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구를 많이 끼는 팀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 방귀를 계속 끼는 겁니다. 90분 내내. 사실. 방귀 그만 얘기할까요? 자, 이 장면도 너무 아까운 게 여기도 보면 여지까지 지금 이게 왜 속냐면 저도 사리치가 속은 게 뭐 이규성 선수 잘 속인 것도 있지만 이게 왜 속냐면 이쪽 설령호 선수 움직임이 좋으니까 속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리치 몸을 보면 측면 견제를 하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측면에 하도 털리니까 이번엔 중앙이 먹는 거지. 이규성 선수 아예 마음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호구도 여기서 너무 잘 때렸던 게 잘 보시면 슈팅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박호가. 이게 좁은 공간이니까 이거를 여기서 잡으려고 그랬으면 불투이스가 접근하든 누가 접근하는데 이거를 잡아놓고 바로 때리거든요. 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슈팅이 빠지는 건데 이게 왜 골대 안으로 안 가냐고. 벌써 두 개 놓쳤어, 얘가. 박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골이 좀 안 들어가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박호 선생님은.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항상 울산 경기를 하면 길어지는 게 좋은 장면이 많아가지고 설명드리다 보면 많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 건드렸어요. 자, 이 공간도 똑같아요. 그 이명재 선수랑 그 뛰는 선수만 좀 바뀐 거지. 지금 이쪽에 측면에 들어가니까 누가 나와요? 이기재 선수 나오죠? 이기재 선수 빠진 공간에 엄원상 들어가죠? 불트위스 벌어지죠? 그러니까 레오가 1대1이고 그 다음에 사리치가 지금 여기 커버하러 처음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청용 선수인가요? 이청용 선수 쪽에 또 비어졌죠. 요렇게 자꾸 시도하다 보면 빈 공간이 결국에 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수선 선수들이 잘 쫓아왔지만 한 번이라도 안 쫓아오면 이제 골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장면도 좀 그런 장면인데 반대 그냥 쭉 오픈 측면 넓게 쓰면서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 열심히 오고 엄원상 선수 쪽을 슈팅이 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잘 보시면 이쪽 측면으로 넓게 나가니까 이쪽에 수비수들이 시선을 끌릴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 이제 이게 찬스가 나는 자주 이렇게 나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득점 장면을 봐야 되겠죠. 지금도 이 뒤를 잘 보면서 레오 선수랑 바코가 이쪽에서 흔들어준 게 많이 적중을 했어요, 사실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뒤쪽은 좀 상대적으로 비게 됐고 골이 나왔다. 너무 좋았죠. 다양하게 흔드는 거의 장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득점 너무 멋있었지만 길게 안 보고 이 장면도 한번 보시죠. 수원 공격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보세요. 너무 예쁘게 나가잖아요. 측면 전개. 근데 또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비교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설용우 선수 쪽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이 깊이 잡은 거 말고 아까 그 설용우 선수 공 잡았을 때 저기 원원상 선수가
지금 이청용하고 이명재 선수 지금 이 두 명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수원도. 그래야지 이쪽에 지금 그 이명재 선수가 좁혀 있는데 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걸 막을 거 아닙니까? 그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 코너 플렉 쪽으로 누군가가 뛰어줘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냥 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명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중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명 포백. 지금 보세요. 이명재, 김영건, 김기희, 설령우, 원두재까지 다 들어와 있죠. 페널티 박스 안에.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들이 수비를 까다롭게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가 풀어내질 못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지금 게 왜 좋냐면, 지금 여기서 장호익 선수가 공받는 위치가 아까 받았어야 될 그 위치인 거예요. 지금 보면 수비 두 명 사이로 끌려오면서 달려 들어오면서 이 위치. 아까도 장호익 선수가 롱패스를 받아서 이 다음에 공격하는 선수가 지금 장호익 선수가 크로스하는 위치에서 크로스했다 그러면 훨씬 위협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컵백도 들어갈 수 있고 강하게 지금처럼 붙여넣는 크로스도 가능했으니까. 네. 이런 장면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려면 측면에 흔들어 놨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장면도 참 좋았는데. 음. 지금도 보면 여기는 개인기잖아요. 개인기인데 레오가 이거를 선수 쪽으로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계속 이 민상희 선수 뒤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거든요. 깔짝깔짝 거리다가 지금 엄원상한테 패스를 어디서 받을까 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는 자리 쪽으로 민상희 선수 끌어당겨 놨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엄원상이 자기랑 가까워지고 이 불투이스 뒤쪽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쪽으로 여기서 움직여 버리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약간 그 레오의 앞쪽으로 왔으면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오다 보니까 이거 지금 터닝 슛으로 하다 걸리긴 됐는데 지금 이제 잘 보시면 레오가 계속 이 민상희 선수 뒤로 당겨 놓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이제 바꾸죠, 갑자기. 이게 앞으로 들어왔으면 달라졌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수원이 이렇게 하느냐? 보통 받으러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적어놓기를 이거 득점 장면 하나 볼까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명재 선수가 위치가 되게 높죠. 음, 처음부터 안 나오는데 이게 높은 위치에서 공 받고 보면 레오가 가까이서 움직여주잖아요. 이게 무슨 물론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뒤로 넘어가는 거를 때려버리니까. 네. 사실 뭐 이거는 뭐 이명재 선수 크로스가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좀 정리가 덜 돼 있어요, 사실은. 마크를 못했어요, 여기서 보면. 근데 저는 이게 깊이 올라온 어떤 이 크로스고 이 깊은 위치에서 올라온 크로스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냥 어떤 무지성 크로스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짧은 공간에서 계속 만들어 놓은 걸 하던 팀이니까 아무래도 수비수들도 이게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럴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 득점 자체는 좀 전형적인 울산의 골?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면 전형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선이 굵은 거라던가 아니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싸우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왜냐? 상대가 너무 잘 내려서니까. 울산 상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걸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뭐라고 써놨냐면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보면 사리치가 되게 잘 뿌린단 말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써놨어요. 핸드폰 하다가. 수원아, 크루스 좀 그만.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도 보면 사리치가 이게 잘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면 지금도 다 멀어요.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이기재 선수가 돌파하는데도 이렇게 왔는데도 크로스가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만화부 줘도 될 것 같고 이종성 줘도 될 것 같아요. 계속 크로스. 골대 앞에 크로스밖에 시도를 안 하는 거 보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이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득점 장면 볼까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득점 장면, 이득점 장면은
너무 잘 만든 득점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냐면 막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킥이 날카로웠고 이걸 앞에서 잘라가지고 예, 지금 보면 안병준 선수가 지금 조현우 선수 앞에 있다가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서 이걸 앞에 잘라가지고 이거는 조금 느슨했던 면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수원이 또 잘한 것 같아요. 잘한 면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하게 좋은 사실인데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나오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코너킥에서 이렇게 멋지게 맞아 들어가는 장면이 한 경기에 한 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두 번, 세 번 나오면 좋죠. 좋은데 이게 계속 코너킥에서 매번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세밀해질 필요는 분명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원터치의 목적은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서 되게 잘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되게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온 건지 이 장면부터 보시면 세밀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기재 선수도 위치 포지셔닝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또 여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거 전진우 선수 같은데 전진우 선수가 받으러 나올 게 아니라 아닌 게 잘 보세요. 결국에는 울산에 대한 칭찬하고 수원 잔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 게 받으러 나올 게 아니라 지금 설영우 선수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기희 선수가 따라가겠죠. 그 공간에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이동하면서 거기서 김건희 선수든 완병준 선수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크로스가 먹히죠. 중앙을 해집어 놨으니까 전진우가 김기희 선수를 데려갈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그때는 중앙에 크로스에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전진우가 딱 뒤로 나와버리니까 김기희 선수가 골대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왜? 여기는 미드필더한테 맡기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기재 선수도 중앙으로 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용우 선수 쪽으로 돌아서 2대1을 해서 가야 설용우 선수가 여기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도움 수비를. 이기재 선수가 지금 코너 플레이 쪽으로 뛰었으면 애초에 설령우가 이쪽에 안 있고 골대 쪽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진우가 드리블 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명 사이에 껴버리는 거고 여기서 원터치가 뒤로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골 어디서 나와요? 울산 쪽 골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간다니까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원터치가 100번 나와도 백패스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뒤로 가요 결국에. 이거는 뭐 울산이 뭐 그렇게 까다로워하는 공격 방법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벌써 줄 데가 없고 속도가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이기재 선수 쪽에 들어갔을 때 조금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은 잘 되는 팀을 만나면은 계속 칭찬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팀들을 만나면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제 답답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근데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경향성인 것 같고 결국에 저는 그게 어, 성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상 뭐 그 좋은 축구하면 믿으세요. 뭐 잘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 과정을 보고 자꾸 평가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결국 이런 팀들이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만들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결국 확률 게임이잖아요. 매 경기에서 승률을 70%낼 수 있는 팀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팀인 거고. 근데 70%라고 하는 팀을 따지고 보면 뭐 무승부까지 포함하더라도 10번 싸우면은 3번은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한 경기 한 경기 따지고 보면 10경기 중에 뭐 30%못 이긴다 그러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승률 50%인 팀하고 비교하면 승률 20% 차이는 결국에 10경기를 했다고 쳤을 때 승점 차이가 뭐 6점 내지 5점 내지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4점, 적으면 4점. 그잖아요. 두 경기를 더 이긴다는 거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38경기가 되면 벌어지는 거고 10점 이상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울산을 항상 제가 이번 시즌에 가장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공격을 잘하고 많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제가 수원도 콘셉트 좋습니다.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독님이 새로 오신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하는 이유는
선수도 괜찮고 컨셉도 괜찮고 뭘 하려는지도 너무 알겠는데 득점 찬스를 많이 못 만들면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골이 안 들어가면은 승리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수원은 좀 걱정인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괴롭혀서 뺏은 다음에 역습하는 거에서. 예, 좀 어떤 디테일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열악한 환경이라 그러면서 되게 길게 했네요. 어쨌든 이만하고 가보겠고요. 그 서울하고 제가 대구 경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두 경기를 봤는데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나 뭐 시간 날 때 다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안컵 기간이 이제 있어가지고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신 분들 있겠지만 좀 느긋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일요일 마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